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찰학개론을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경찰학개론은 양이 많습니다. 또 암기를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만큼 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게 저에게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들의 아주 그냥 셀 수 없이 수많은 그 질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경찰학개론이 뭐 어떻게 시험에 나오든 간에 지금 제가 제시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제 경험칙상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2차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으니 여러분들이 혹시 경찰학개론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든가 또 경찰학개론을 너무 그냥 암기 과목으로만 생각을 해서 버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학개론의 불편한 진실,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학개론이 어느 순간부터 암기 과목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좀 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암기만 간단히 해도 점수대가 그냥 쉽게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2차 채용 시험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생각하지 않고 딱 요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그 이론, 순수 이론 관련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일반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판례가 한 문제, 조문 관련 문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11.5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문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이도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지문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시험이 그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시험은 암기 위주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해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 또 이해가 동반돼서 암기하면은 좋은 지문, 그 다음에 단순히 암기만 해서도 풀 수 있는 이런 문제,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마치 암기로만 나온다라고 해서 암기 위주로만 하면은 이해가 동반된 이런 부분들을 풀 때에 부담이 되겠죠. 반대로 이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암기나 단순 암기성으로 나오는 것은 손을 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다 병용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최초로 시작할 때 이해 원리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급하니까 바로 그냥 암기 위주로 들어가 버려요. 또 이걸 또 조장을 해요. 이 뭐 경찰학개론은 암기 과목이다 말이죠. 물론 실제로 뭐 암기만 해도 점수가 나오면 이게 맞겠죠. 그러나 지금 시험이 점점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된 암기가 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등장을 하면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지문 분석을 해보면은 총 78개 지문, 그래서 그 결격 사유는 1개 지문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78개 지문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 중에서 이해나 원리,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게 약 한 19%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 암기나 암기에 의존하면은 이 부분을 놓칠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번에 나온 그 문제 중에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암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보면은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 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이게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설명을 묻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잠재된
범죄라든가 예측 가능한 이런 범죄들, 이런 문제성 있는 것들을 딱 특정을 해서 또 이러한 예측 가능한 것들을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캐닝, 조사를 해서 애널리스트, 분석을 해서 리스판스, 대응을 해서 이제 이 평가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경찰관들에게 문제 해결의 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 권한과 시간을 줄 테니까 혹시 잠재된 범죄가 있으면은 미리 예측해서 잘 한번 풀어봐. 이게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에 해당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의 이해, 원리 위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0번 같은 문제, X이론, Y이론이 있는데 X이론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의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암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 내지는 원리 위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X이론의 틀이란 말이죠. 근데 Y이론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급자가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강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하는 사람에게 지시와 명령을 더 강화하면 맛이 가겠죠. 그러니까 지시와 명령을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원리 이해해 주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해됐습니까?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의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Y이론을 긍정적으로 보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사람을 볼 때. 이게 바로 원리 이주란 말이죠. 이해 이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번 2차 시험에서는 19% 정도 출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와 암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44% 정도가, 물론 이거는 제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뭐 공부하는 사람에 따라서 저거 암기하면 되잖아. 저 그냥 무조건 외우면 되잖아. 이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34개 지문이 이해가 동반된 암기를 하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 퍼센테이지가 44%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에서 보시면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그러면 여러분들 암기 위주로 가면 사법통제 그러면 뭐 사법통제는 뭘 사법대 국가 배상 판결, 이건 사법통제 이렇게 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암기만 가지고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이해가 동반된 암기. 왜 이해가 동반돼야 되냐면은 행정심판은 행정부에 의한 통제잖아요. 요게 지금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되려면은 요거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되려면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암기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왜? 암기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지금 약간 이해가 되어야만 문제가 딱딱 나왔을 때에 이해가 동반이 돼서 암기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가 동반된 암기라고 저는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으로 바꿔줘야만 사법통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시면,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면 15번 문제의 3번 지문인데, 청장이 서장들에게 각 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관련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느낌입니까? 피의자를 배려하는 느낌입니까? 지정을 해주는 것은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세요. 누구를 배려하는 지정입니까? 전담을. 피해자를 더 생각하는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번 시험에서는 피의자를 조사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건 암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그 뉘앙스는 애울 때에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것은 피해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이구나. 그러한 결정이구나. 그래서 피해자로 딱 외우시면은 이해가 동반된 암기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게 바로 44%인데,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학개론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37%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의존해서 경찰학교로는 모두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두음암기를 따고, 자, 두음암기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제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려드리면 두음암기를 정말로 해서 유익한 게 있다면 두음암기를 하면은 역작용이 나온,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오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두음암기를 할 거를 차라리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경찰학교론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37% 한해서는 부드럽겠죠.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나머지 이해나 이해가 동반된 암기는 되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냉정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 시험에서 그냥 암기는,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해도 되잖아요.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은 경공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경찰청장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행한다, 뭐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이건 뭐 무슨 뭐 이해나 무슨 배경이나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반복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요거를 그냥 뭐 툭툭툭툭 따고 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것은, 자, 요걸 애웠어요. 지금 애웠는데 돌아서는 까먹었어요. 그런데 최초에 애웠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애웠을 때는 3일이 갔어요. 한 일주일이 갔다고 합시다. 근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애웠어요. 그런데 10일이 가. 또 다시 애웠어. 보름이 가. 다시 애웠어. 20일이 가. 다시 애웠어. 한 달이 가. 반복학습보다 좋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주체자는 이런 거 무슨 뭐 이해가 필요 없는 거죠. 주체자는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몇 시간 이내에 제출하면 돼?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 암기잖아요.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건 37%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이 포인트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이해만 해도 풀 수 있는 지문, 이해해서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지문, 암기만 해도 풀 수 있는 지문. 물론 암기를 그냥 책을 통으로 외워버린 사람에게는 제 이 말이 안 통하겠죠. 근데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수험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전공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 시험 점수가 40에서 60점 정도 맞은 분들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라면은 암기는 어느 정도로 별표 별 5개에서 한 4개 정도. 그 다음에 이해와 암기는 한 별 2개 정도. 느낌 오시죠? 이해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느낌 오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40점에서 60점 미만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암담하단 말이죠. 그럼 또 같은 방법을 쓰면은 또 똑같은 점수가 또 나옵니다. 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수험생활에서 착각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 때문에 떨어졌는데 다음 시험에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해야만 제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전 시험에서 평균 70점인데 71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 70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다음 시험에서 적당히 하면 71점 될 것 같습니까? 하나 때문에 떨어졌다면 72점을 맞으려면 기존보다 1.5배를 더 해야 됩니다. 제자리를 지키려면. 이게 수험생활의 정말 고해입니다. 고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40에서 60점 맞은 분들은 분명히 원리 파악을 하는 것을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원리 파악이라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거죠. 기본 강의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 시험에서 60에서 80점 미만으로 맞은 분들은 암기도 그런 대로 잘 돼 있고, 이해해서 암기하는 것도 뭐 별 5개 중에 한 3개 정도. 그런데 이해 원리가 2개 정도. 그러니까 요 부분만큼 요 점수가 낮은 점수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무엇을 더 채워야만 고득점을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는 거 3개 더 채워야 되죠. 이해해서 암기하는 거 2개 더 채워야 되죠. 암기하는 거 하나 정도 더 채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되냐면은 어느 정도는 암기나 이해가 되어 있지만은 원리가 100% 되어 있지 않는 점수대라고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 이해에 치중하면서 암기하는 공부법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럼 뭘 보고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가 다 잘 조화를 이룬 분들이 80점 이상을 맞지, 절대로 암기에 치중하거나 뭐 이해만 치중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번 시험에서 80점대 이상을 맞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은 80점 이상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지금 방식이 아주 좋은 방식이니까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나름대로 모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드렸는데, 항상 저는 뭐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더딘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우직지개라는 표현이거든요. 처음에 원리 파악이 되면은 이해해서 암기하는 건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그 다음에 암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시험에 가까울수록 이게 싹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집중해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학개론을 공부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거나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 김경따 김재규 경찰 따라잡기 카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면은 여기를 두들겨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일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이 생각대로 잘 되려면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이 잘못돼서 저는 당락이 좌우되는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2번 더 하면 되죠. 남 한 번 할 때 생각을 바꾸시면은 좋은 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